찌르지 마! 도망치지 마! 넌 날 잡아야 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의료 지원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변호한다는 건가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판결의 일부로 이 악마와 잠긴 방에서 5분만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피고인들이 직접 자신을 변호하고 가족들이 살인범이나 아동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변호사들이 판사에게 소리치고 일부는 법정 안에서 체포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전국의 법정 안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상황이 혼란으로 치닫는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앤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우리는 텍사스주 보몬트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한 남성이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끔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2026년 4월 법정에서 크게 쓰러졌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기절해버렸습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는 전담반이 아동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스미스의 계정 정보를 확보했고 그 안에서 아동학대 사진과 동영상 수십 건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나온 사진과 동영상도 업로드했으며 이것이 경찰이 의심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4월 법정 심리에서 변호사는 스미스의 보석금을 낮추려고 했습니다. 판사는 보석금을 80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스미스에게 질문하자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미혼입니까? 저는 결혼했습니다. 선생님, 그는 결혼했습니다. 판사님,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배우자와 동거 중이신가요? 그거야. 지금도 그때가 있어요. 첫 번째 촬영 때도요. 제가 그걸 들고 있을게요. 네. 그게 얼굴에 있어요. 응급의료팀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네. 저희가 80시간 정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가 기절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지금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라디오에서. 그냥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안 돼요. 그 사람 어디서 피가 나고 있죠? 얼굴에 맞지도 않았어요, 판사님. 다행히도 그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먼저 그의 얼굴을 쳐서 무전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를 흘리고 있어요. 네, 얼굴 쪽입니다. 배심원단이 퇴정했습니다. 모두 가고 있어요. 참가할 거예요. 이것을 스미스는 코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어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판사는 보석금을 낮추지 않기로 결정했고 80만 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스미스가 석방될 돈을 마련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그의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입니다. 이곳에서 틱톡 스타가 별거 중인 아내와 그녀의 친구를 잔인하게 총으로 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선고 중에도 자신의 생각을 참지 못했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그는 심지어 전 처제와 고함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당신한테 무슨 상관이죠? 이게 뭔지 알아요? 저도 손목 밴드가 있었어요. 당신이 먼저 싸구려로 나오면 나도 싸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판사님. 하지만 이 기분은 저를 정말 아프게 만듭니다. 조금만 돌아가 봅시다. 32세 알리 아블라바는 거의 100만 팔로워를 가진 틱톡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아내 안나와 함께 서부 해안으로 이사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양측 모두 바람을 피웠다는 의혹으로 점점 악화됐다고 전해집니다. 2021년 10월 안나는 아블라반에게 고급 아파트에서 나가달라고 해 그는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딸의 아이패드에 도청 앱을 설치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나가 남자친구 레이번 베런과 함께 아파트에 있는 것을 도청으로 듣게 되자 아블라반은 총을 들고 달려가 두 사람을 여러 번 쏘았습니다. 그는 911과 어머니 모두에게 전화를 한 뒤 딸을 학교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는 고속도로 옆에서 멈춰 세워진 뒤 체포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처럼 보였지만 아블라반의 몇 주간에 걸친 이중살인 재판에서 그의 음성 메시지들은
그가 아내를 얼마나 증오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작은 창녀 같은 여자친구들은 나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하고 바랄 거야. 나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하고 바랄 거야. 걔네들은 자기 아이들 아버지도 없어. 줄리아조차도 네가 내 딸한테 정말 잘해준다고 말했어. 나는 네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좋은 남자야. 그리고 너는 내가 내 인생을 바친 사람 중에 제일 멍청한 남자야. 너 정말 멍청해. 우리가 아이 없는 건 네 멍청함 때문이야. 넌 줄리아와 그 아이를 우리 딸보다 더 챙겼잖아. 넌 클레어와 모두, 심지어 트랜스젠더까지 우리 딸보다 먼저 챙기고 남편보다 그녀를 더 신경 썼어. 정말. 넌 정말 멍청해. 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편을 들고 있잖아. 아니, 그 사람들은 절대 네 곁에 있어주지 않을 거야. 네, 그 지루한 남자친구나 잘 즐겨봐. 네, 그 제임스 와이먼이나 잘 즐겨. 네, 그 얘 남자친구들이나 잘 즐겨. 빌어먹을 전 남자친구들. 안녕, 넌 내 빌어먹을. 난 널 원해, 이 개자식아. 그리고 재판은 알리 아불라반 본인이 직접 증언대에 올라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려 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내 손에 총이 있었고 그 다음 순간 나는 총을 쏘고 있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쏘고 있었어요. 계속 쏘고 있었죠.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치 내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 몸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멈출 수 없었고 안나가 비명을 지르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안나를 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나는 현관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잡았던 것만 기억나요. 그제서야 방금 그게 진짜였어? 라고 실감했죠. 배심원단은 아불라반에게 1급 살인 2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고 공판에서 상황이 정말로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사건 전체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아불라반은 이에 대한 검사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반응은 분명히 유죄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제 에드워즈를 에드워즈 씨라고 부르기라도 했나요? 라고 묻자 그는 그냥 아니요? 라고 답했어야 했어요. 그가 브라이언 에드워즈나 교도소 수감자와 살인에 대해 얘기한 적 없다면 그냥 아니요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과 달리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게 당신이 말하는 교도소 정보원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사실이 그의 죄책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 네 말은 헛소리야. 좋아, 한 가지 분명히 해두자. 알겠지? 미안해. 밤이나 되면 어디에 내놓아야 하는지 알죠? 알겠습니다. 이 일은 단 한 번뿐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다시 없을 겁니다. 당신도 포함입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판사는 새 재판 요청을 기각했고 이는 곧 피해자 영향 진술이 이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불라반과 그의 전 처형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판사는 또한 아불라반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고 그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치료받지 않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여기에 심각한 약물 중독까지 겹쳐져 약물로 인한 정신병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반응은 레이가 제 아내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이성적인 판단과는 달리 의도치 않은 충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저의 끔찍한 행동으로 인해 레이번 마론과 헨리 바리 오보나가 부당하게 목숨을 잃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 딸의 어머니이자 제 인생의 사랑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나의 가족, 레이의 가족, 그리고 제 가족에게 끼친 상처에 대해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아침 일찍 LA로 떠났을 것입니다. 저는 안나에게 원하는 공간을 주고 그 시간에 제가 필요했던 도움을 받는 데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릎을 꿇고 안나에게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정신이 흐트러졌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저의 불안과 내면의 불안정함이
제 생각과 안나와 그녀의 친구를 대하는 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 점을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코카인을 해결책으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 전족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안나, 당신에게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제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약물로 저를 안나가 사랑한 남자의 텅 빈 껍데기로 만든 점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센수조차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고통받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가디디나스 가족, 제 가족이나 가름없는 여러분께도요. 레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께 제가 당신들의 아들에게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르다나와 형제 자매들에게 어머니께 한 일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이 레이를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알았던 것처럼 레이를 알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모두가 레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재판에 꾸준히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레이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큰 손실을 입었고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마리의 가족분들께 저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안나의 어머니 아마리아와 롱께 딸을 지켜줄 거라고 저를 믿어주셨지만 저는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사과 말고도 더 드릴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나와 그녀의 동원이, 형제, 자매들, 이모들, 삼촌에게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끔찍한 기분이에요. 안나는 정말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안나는 내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녀를 사랑하고 아끼며 절대 상처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녀를 붙들고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하지만 안나와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안가가 함께 기뻐할 손녀딸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안나의 사랑과 정신이 그녀를 통해 계속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딸을 통했어요. 네가 이걸 볼 나이가 되면 자신을 탓하지 마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나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나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강한 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워. 내 어리석은 행동들로 인해 내가 겪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해 미안하다. 내게서 빼앗긴 모든 것에 대해. 이제 내가 어머니 없이 자라야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없이도 자라야 한다는 사실에 정말 미안하다. 나는 부끄럽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갱생을 위해 힘쓰며 언젠가 너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 일상에 함께하지 못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프리모 판사님께 이 재판 내내 저에게 매우 공정하게 대해주시고 저에게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격장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심원단이 제 운명을 결정하는 데 쓴 시간이 제가 증언한 시간보다 짧아 매우 우려됩니다. 배심원자는 폭스5 뉴스 기자들에게 일부 배심원들이 두 번째 배심원을 뽑고 싶었지만 나머지의 압박으로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의도적으로 무시되었고 정의가 그들의 결정의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았습니다. 수감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매우 느리고 길게 이어지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 말은 50년이 지나 제가 살아있어도 석방조차 고려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약과 알코올 관련 인터를 할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륜과 정신질환까지 있었다는 점을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재앙의 공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나올 희망도 없이 수감된다는 건 솔직히 지옥에 보내지는 기분입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사람이 가석방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고의 모범적인 태도로 형기를 마치고 모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른 수감자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제 능력과 최선을 다해 이 모든 것을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막 나가시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 평화와 치유, 사랑 그리고 넘치는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게 격정범죄라고 믿고 있군요.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군요. 결국 판사는 불라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2번을 연속으로 선고했고 총기 사용 가중처벌로 추가로 50년에서 종신형을 더 선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클라호마주 폰토토 카운티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변호사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롭 비홉킨스는 지난 2월 법을 어긴 처지가 됐습니다. 그는 양육권 분쟁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를 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호킨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다 판사와 상대 변호사 모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 서면을 꺼내서 어느 단락을 봐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여기입니다. 특별 출석과 소송 기각 신청을 뒷받침하는 줄리안 크레이머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교육, 아이에 관한 건데 그게 몇 촉이죠? A, B, C, D 그리고 E 항목입니다. 줄리안 크레이머의 진술서에서요. 3번 항목, 아이의 거주지입니다. 출생 이후로 OQW는 계속해서 오직 함께 거주해왔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건 전문 증거고 이거 당신 진술서잖아요. 스포츠의 이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가 계속 방해하는데도 당신은 한 번도 꾸짖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가 말을 끝마치게 해주세요. 저는 생각 하나도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세요, 판사님. 진술서가 소장에 첨부된 것은 감사하지만 여전히 자네들은 말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반대 신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저건 증인이 아닙니다. 저건 원고석입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파머 씨가 얼마나 오래 이 자리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더 오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뢰인 없이 관할권에 대한 주장을 한 적이 한두 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경험이 없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신사 여러분.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의뢰인이 이 자리에 없어서 답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시는 법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네, 판사님. 저는 당신의 의뢰인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저는 그녀에 대해 체포영장에 발부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답답합니다. 그게 그녀가 이 자리에 없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어요. 또 방해하셨네요. 당신이 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던진 게 아닙니다. 벤치에서 떨어진 겁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그만하세요, 부인. 선생님, 여기 증인이 가득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내려놨습니다. 정말입니다. 내려놨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리를 잡았어요.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정말 화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주지 않잖아요. 저 얼굴 안 빨개졌어요, 부인.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정 속기사가 저희 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못 들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이 여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절도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요. 이의 있습니다. 전문 증거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는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뒤로 물러나세요. 저와 함께 뒤로 물러나세요. 그들이 저에게 총을 쐈어요. 저는 그걸 안 쓸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멈출 거예요. 법정 경위들이 판사의 신호로 호킨스에게 다가갔고 판사는 그를 법정 모독으로 판단했어요. 내 앞에서 꺼져. 내 인생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리고 내 앞에서 꺼져. 이것 좀 봐. 네가 하고 있잖아. 왜? 네 행동이 직접적인 법정 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이야. 그가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법정을 모독했다고도 안 했어요. 저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위협을 느꼈어요. 법정에서 소리 지르거나 고함 친 적도 없고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 시점에서 호킨스는 판사가 자신이 트랜스젠더 남성이라 표적이 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황은 아주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나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나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주서, 너 나를 버리려는 거야? 소환이요? 소환하지 않았어요. 손을 금 뒤로 하세요. 소환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걷고 싶으세요? 저는 못 걸어요. 저는 내던져지고 있어요. 저 경찰관에게 가서 걸으라고만 하세요. 아니요, 앉으세요. 저를 잡지 마세요. 당신은 저를 잡을 수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아프잖아요. 피가 나고 있어요. 저를 찌르고 있어요. 엎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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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쉴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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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들어 올려. 숨을 쉴 수는 없어요. 숨 쉬어. 숨을 쉴 수는 없어요. 숨을 쉴 수는.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추가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는 그들이 법정으로 서둘러 출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흔들어. 누가 911에 전화해. 누가 911에 전화해. 누가 나한테 전화했어. 이제 네 걸 잡았어. 알겠어. 우리가 널 데리러 갈게. 지금 거리야. 아니 없어. 필요 없어. 지금 여성 경찰관 필요해. 지금 여자 경찰관 데려와. 그래 지금 여자 경찰관 데려와. 지금 여자 경찰관 데려와. 알겠어. 어서. 행운을 빌어. 일어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가 내 안경을 던졌어.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안경 줘. 내 얼굴에 씌워줘. 내 얼굴에 씌워줘. 아무것도 안 보여. 일어나. 나 안 해. 안녕하세요. 제 안경 좀 주세요.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요. 저는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제 지갑이 필요해요. 저희가 당신의 모든 물건을 챙겨드릴게요. 어서요. 저는 걷는데 당신이 절 빼고 가고 있어요. 걸어요. 기회를 주세요. 걸을 기회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를 당신에게서 떼어내고 같이 갈게요. 저에게서도 떼어내주세요. 조용히 계세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16 센트럴 90일입니다. 용의자 체포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몸을 망쳤어요. 저 궁금한데 당신은 바디캠에서 잘 수 있나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16 센트럴. 그 사람 신라 맞죠? 91번. 한 명은 구금 중입니다. 성이 뭐죠? 그 사람 성이 뭐죠? 그 사람 성이 뭐죠? 난 그런 휴대폰 필요 없어. 그 사람 성이 뭐였지? 그 사람 성이 뭐죠?
저 위에서 지원 요청했고 이제 막 같이 데려왔어. 법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됐어. 그리고 불이 꺼졌어. 그가 내 몸을 저짐버려 해. 잭슨 판사님과 언쟁하고 있어. 그녀가 방으로 거칠게 들이닥쳐 말했어. 그를 잡아 사법센터로 데려가자고. 그래서 홉킨스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었어. 법정 소동이 있은 며칠 후 홉킨스는 자신의 사무실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했어. 그리고 4월에 오클라호마 변호사협회가 그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켰어. 세상에. 다음은 미시간주로 가볼게. 이곳에서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성범죄자 중 한 명이 수백 명의 젊은 운동선수들에게 저지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 로렌스 레리 나사르. 그는 여자 국가 체조 대표팀의 전 팀 닥터였고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의사였어. 알고 보니 그는 90년대부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백 명의 소녀들을 성폭행해왔어. 하지만 2016년이 되어서야 기소됐지.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여러 법정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 결국 그는 1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지. 상상할 수 있듯이 그의 범죄가 워낙 악랄했기 때문에 그의 선고 공판에서는 긴장감이 매우 높았어. 특히 용감한 젊은 여성들이 나와서 이 의사에게 겪은 일을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랬지. 이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레리 나설가 주치의였던 한 소녀가 성적 비행을 신고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나는 즉시 내가 13살이었을 때, 그냥 어린애였을 때, 미시간 주립대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던 그때가 떠올랐어. 그리고 당신은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내 엉덩이 전체를 만졌고 엄지손가락을 내 몸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 집어넣었어요. 그날 법정에는 랜덜 말그레이브라는 남자도 있었어요. 그의 세 딸 모두 레리 나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그는 분노를 찾는데 정말 힘들어했어요. 판사님, 괴로운 아버지에게 한마디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세요, 선생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비속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분노와 불안 그리고 복수를 원하는 감정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면 저는 기꺼이 당신이 말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욕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그 말을 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선고의 일부로 이 악마와 잠긴 방에서 5분만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게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아니오, 선생님. 못하겠습니다. 1분만 주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알아요. 1분만요. 진정하세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봐요. 그냥 진정하세요. 네, 그래서 마그레이브스는 법정에서 끌려나와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법정 모독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있다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다시 법정으로 불려왔습니다. 법원은 한 가지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피해자 부모 중 한 명인 랜달 마그레이브 씨가 관련된 직접적인 법정 모독 문제입니다. 마그레이브 씨, 오른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서서 세 딸이 법정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왠지 법무장관께서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듣는 사실들을 들으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너무나 큰 분노와 격분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부모라도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고 싶어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할 점은 여기가 법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곳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법정에서는 어떤 종류의 처벌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겪은 일들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마그레이브스는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판사와 재판부에 사과했습니다. 이제 레리 나사르는 두 개의 다른 교도소에서 최소 2번 공격을 당했으며 현재 펜실베이니아에서 형을 복역 중입니다. 다음으로 강렬한 사건은 켄터키의 한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살인 피해자의 가족이 예비 심리 중에 피의자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족이나 그룹의 몇몇 구성원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가족 중 일부나. 2023년 9월입니다. 제이린 포레스트는 그의 계부인 비터 앤더슨 시니어의 사망과 관련해 살인 및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포레스트는 그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며칠 후 포레스트는 예비 심리를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모두에게 경고하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법정 예의를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여기는 공개 법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곳에 앉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어떤 고함이나 토론 또는 서로 대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적절하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젤런 포레스트, 켄터키주대 젤런 포레스트. 담당 형사가 증인석에서 범죄 현장을 판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상황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범스 형사님, 2023년 9월 18일 브로드브리프 드라이브 4523번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수사에 참여하셨나요? 네, 참여했습니다.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경찰이 처음 그 장소에 어떻게 출동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9월 18일 오후 3시 41분경 이 지구 경찰관들 이 남성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주소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이 일어나는 동안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911 신고자로부터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라는 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건물 관리자나 관리인과 접촉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거기로 가고 싶으세요? 판사님, 법정 비워야 하나요? 네. 그냥 여사님이라고만 하세요. 어렵다면 죄송하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사님. 그리고 당신 뚱뚱한 딸들어. 여사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업전에서 사람들 내보내는 제가. 선생님. 나가세요. 내리세요. 가세요. 다들 가세요. 이게 힘든 거 알아요. 나가세요. 아니면 모두 법정 모독으로 처벌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법정 모독이에요. 그래요. 그가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이들에 대해 그가 얘기했어요. 그는 저를요. 그게 문제예요. 선생님, 그게 바로 문제예요. 법정을 떠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싶으세요? 괜찮으세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법정을 비우겠습니다. 모두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변호인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은 모두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나가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나가지 마세요. 당사자들과 다음 조치를 논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단 퇴정하셔도 됩니다. 법정을 비운 뒤에도 외부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리고 판사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괜찮은 거 알아요. 네.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에 연관된 것 같아요. 저기 말.
알겠어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전혀 몰랐던 딸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그들이 말하는 딸은 그의 딸이에요. 누군가가 말했을 때 법정을 비운 건 당시 요청이었어요. 네, 분명히 하자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다만 법원이 이런 상황을 더 잘 다루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마 안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어요. 제가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보라선에 의자가 있었어요. 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건 저는 누군가 의자를 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 사건 문제와 하원 청문회도 있고, 네. 하지만 그냥 문제가 없어. 그 사람들은 초대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 나가고 싶지 않아. 그냥 계속 있고 싶어. 알겠지? 네가 먼저 가. 류해보야. 해줄래? 해줄래? 솔직히 무슨 절차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괜히 내가 말해서 누가 다치게 될까 봐. 나 이제 갈 거야. 제 생각에는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든 법정에서 회장당할 수 있고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 차 주변에서 귀걸이를 돌리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시끄러워요. 저도 그 소리 들었어요. 저는 몰랐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금된 사람이 있대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잠시 후에 바로 진행할 준비가 될 거예요. 저에게 뭔가 필요하신가요? 미스 길버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뭐라고요? 규칙이 있다는 건 알아요. 공개 법정에서 모두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특정 사람들을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제가 본 것에 근거해서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은 저는 보통 판사님께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하라고는 절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는 그 전체 그룹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테이블을 던지는데 가담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초동 대응 인력은 판사에게 여러 명이 구금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 심리를 일반인에게 비공개로 해야겠다고 결정합니다. 지금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언성을 높이거나 물리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판사님, 저는 아무도 다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요. 법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저기 있는 모두가 한 번쯤 뭔가 말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먼저 퇴장 조치된 사람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도와드릴게요.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없이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진행 원하시나요, 판사님? 네, 원합니다. 이 절차는 비공개지만 모두가 줌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럼 아무도 다시 방으로 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방에요? 가족들도 아니고, 맞죠? 그 사람들은 복도를 비우려 하지만 원래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복도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요. 네, 선생님. 켄터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아직도 법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과는 없지만 추가적인 법정 소동이 있었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이제 2021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법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결국 사법 절차가 계속 돌아가도록 이런 가상재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것도 나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뜻이냐고요? 피고인 네이선 리얼 섹스턴은 미시간주 세인트 조셉 카운티에서 마약 관련 도구 소지 혐의의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화상심리에 접속했습니다. 그가 화면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의 줌 이름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잘못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성함이 무엇인가요? 저요? 그래, 너. 네. 메이슨 리얼 섹슨입니다, 선생님. 네 이름이 삼천이 아니잖아, 이 멍청아. 그런 이름으로 내 법정에 로그인 하다니. 왜요? 저분이요? 안녕하세요. 어떤 멍청이가 저런 식으로 법정에 로그인하냐? 이름이 뭐였죠? 메이슨 리얼 섹스턴입니다, 판사님.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입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저는 죄송합니다. 그래, 그건 그냥 그래. 그래야지 내가 널 대기실에 넣을게. 잠깐 대기 상태로 있으면서 네가 온라인에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그래, 네이선 뉴엘 섹스턴이 엄청나게 저속한 닉네임으로 공개 법정 피드에 로그인했어.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면 제프리 미들턴 판사가 하는 말에 완전히 어리둥절해하는 게 보여. 답답해진 판사는 그를 줌 대기실에서 내보냈어. 그리고 몇 분 후에 섹스턴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는 일종의 해명을 했어. 판사님, 네, 설명드리자면 제 줌 계정은 제 여동생이 설정해 준 거거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제 아이폰 블루투스 스피커 페어링 이름입니다, 판사님. 그건 저희만 아는 농담이에요. 그게 판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따가 다시 부를게요. 아, 그거 정말 창피하네요. 판사가 마침내 섹스턴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검사는 섹스턴이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유죄를 인정해 $200 벌금 명령을 받았고 판사는 법정 모독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섹스턴이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디트로이트 법정으로 갑니다. 여기서 또 다른 피고인이 화상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들네임이 무엇인가요? 모자 벗어주시겠어요? 그리고 목도리도 벗어주세요. 가나 씨, 가운데 이름이 뭐예요? 에로언입니다. 아니요. 그분은 130번 심리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판사님. 제임스 가너. 얼커나. 제임스 ERRO 에롤 가너 맞죠? 네. 당신은 130번 심리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판사님, 제가 지금 하우스 카운슬에게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가너 씨, 그 사람 사건들이 다 보이시나요? 저는 심리 명단에 올라온 4건만 보입니다. 아니면 써줄 수 있겠네요. 그거 많으시네요. 그 사람 사건은 훨씬 더 많아요. 알겠어요. 저보고 같이 일괄 합의 제안을 하러 가자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너 씨, 합의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판 진행할까요? 무슨 혐의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이 사건은 디트로이트 시 대 제임스 썰 가너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SP 110만 435일 23번 협의입니다. SP 11,695. 그것들은 이전에 있었던 만료된 사례들입니다. 경범죄 보험 없음, 보험 관련 경범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번호판 경범죄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혐의는 최대 93일을 징역과 $5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P 116만 9,507번입니다. 네, 정말 많은 혐의와 위반 딱지가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힘겹게 읽어 내려가시지만 그 이후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기록을 위해 성함과 신분을 말씀해 주세요. 제리카 해리스입니다. 가너 씨 대신 출석했습니다. 기록을 위해 성함 말씀해 주세요. 저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름을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름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해리스 양. 잠깐만요, 해리스 양. 가너 씨가 직접 자신을 변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가너 씨? 걔가 대체 뭘 직접 변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누가 이 혐의를 제기한 거죠? 그게 궁금합니다.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는 관습법 원칙이 있습니다. 코퍼스 델릭티, 주 정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없다면 범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 합니까? 하고 싶으신 거죠. 제 이름은 기록에서 빼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싶으십니까, 미스터 가너? 당신은 사건 기일을 잡겠습니다. 피고를 대신해 무죄를 주장하겠습니다. 보석금은 $0로 해주세요. 재판 날짜를 잡거나 아니면 시에서 제안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원이 아직 관할권을 확립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말은
먼저 관할권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아직 관할권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할권이 문제 제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기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신청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제 생각에는 고소인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 정부는 고소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만약 네가 원한다면 그게 네가 낸 신청이라면 나는 그 신청을 기각할 거야. 좋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신란이 하지 않을 거야.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재판 날짜를 잡든지 둘 중 하나야. 어느 쪽을 원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려면 고소인이 있어야 하는데 주 정부는 고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만약 제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법에 따르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묻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해친 건가요? 디트로이트시와 미시간주의 시민들이 피해자입니까? 전혀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뭘 상당리에서 저는 디트로이트시와 미시간주의 시민들이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간호 씨. Mr. 가너, 우리 그냥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정말 좋아요. 간호가 다시 공개 줌 회의에 들어오지만 계속 비협조적이고 판사는 결국 참지 못합니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판사님. 그는 자신을 직접 변호하고 있습니다. 단어권으로 다시 공식 기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단어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판 날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합의 제한을 원하십니까? 두 가지가 정말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록 중이니까 제가 요청하는 건 회사에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어떻게 진행될지 잘 들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그러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어나세요, 미스터 레이먼. 그러니까 제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미스터 가너.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위반이 되는 건가요? 멈추세요, 선생님. 멈추세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법을 지키라고 당부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간호 씨를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겠습니다. 그는 법원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에게 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도 이 사건에 간섭하거나 추가적인 노평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법원의 질문에 답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을 법정 모독죄로 인정하고 웨인 카운티 부치소에 30일간 수감하겠습니다. 조기 석방은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변호하기 때문에 법원이 제 권리를 침해하려는 건가요? 제대로 들었나요? 30일입니다. 웨인 카운티 부치소입니다. 조기 석방은 없습니다. 판사는 가드너에게 즉시 구치소로 가라고 말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더 이상 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웨인 카운티 부치소로 자진 출두하세요. 법원이 제 권리와 법을 직접 위반하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거군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선생님. 좋아요. 이제 우리는 미들턴 판사님의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여성이 체포에 저항한 혐의로 여러 번 체포된 사건에서 직접 변호하고 있습니다. 로잘린드 레이 키너는 자신을 주권 시민이라 여기며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운동에 속합니다. 이들은 헌법이 원래와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권 시민들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금 납부를 피하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은 법정에서 본인 소송을 택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키너는 미들턴 판사가 말하는 거의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임이 즉시 분명해집니다. 이 사건의 제목은 주 정부 대 로잘린드 레이 키넌입니다.
혐의는 5월 16일경 화이트 피전 마을에서 그녀가 경찰관에게 저항하고 공무를 방해했으며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저항 및 방해 행위는 이제 중범죄입니다.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교통 위반 사항으로 최대 93일의 구금과 최대 $5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 기록에 벌점 2.2 부과되고 면허가 정지되어야 합니다. 로잘린드 키넌이라고 밝힌 분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이에 대해 더 설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께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검사 데이비드 마빈이 이 자리에 있고 그는 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로잘린드 레이 키넌이 맞나요? 저는 프로베이트 페르소나에서 시 배심원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로잘린드 키넌 가문의 콜론 수혜자입니다. 이게 기록에 남나요? 네, 모든 것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녹음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적으로 출석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자유로운 여자예요. 저는 사기, 협박, 그리고 강압에 의해 여기 있어요. 저는 개인입니다. 로잘린드 레이 콜론. 알겠어요, 카난. 모두 대문자로 표기된 이름이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호칭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특정 방식으로 거짓말 탐지기가 사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조예요. 이걸 했나요? 판사에게 메시지 보냈나요? 그게 제가 말하려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 우리가 찾던 사람이 맞는 것 같네요. 그녀가 보석 서류에 서명할 때 로잘린드 레이 키넌이라고 서명했고 퀵베일 본지의 수혜자로 기재했습니다. 검사는 판사에게 키넌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법정에서 소란 없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그녀의 아들은 늘 이 자리에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매우 정직하며 선으로 행동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정한 해결책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안을 했고 기록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되도록 2초 안에 결정이 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항 및 방해 시도 혐의를 제한하고 두 번째 혐의는 기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법원에 이 사건의 선고를 추후로 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6개월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법 집행기관과의 다른 사건이나 계속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저는 이 사건을 기각할 것이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 이전에도 언제든지 기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녀와 함께 일해본 결과 이런 일이 그녀의 첫 중범죄로 상급 법원에 올라가는 것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방식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분적으로는 그녀를 돕기 위해 저는 일종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감경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중범죄 혐의를 기각하고 경찰관 공무집행당의 미수 혐의로 감경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건 경범죄입니다. 최대 1년의 징역과 최대 $1,000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그 혐의를 이해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 혐의의 성격과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마빈 씨, 예비 신문부터 진행합시다. 저는 그녀와 실랑이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저보다 그 평평한 지구 헛소리에 더 너그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가 누구인지부터 혐의가 뭔지까지 모든 걸 다 따져야 한다면 그냥 예비 심리를 여는 게 더 쉬울 겁니다. 혐의 소명 진술서에 따르면 그녀의 행동은 대문자 O로 시작하는 터무니없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미스 키넌. 마빈 씨는 면허 정지 상태 운전 혐의를 취하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신의 면허는 인디애나에서 정지되었고 유효한 미시간 면허증도 없습니다. 그것이 장점입니다. 운전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례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게 이점이라고요. 아니요, 그 전에요. 면허에 대해서요. 그는 그 혐의를 취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혐의를 취하하면 미시간이나 인디애나에서 당신의 운전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혐의를 취하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건 이점이에요. 그는 중범죄 혐의를 경범죄로 낮춰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저항하려 한 혐의입니다. 원하시면 지금 진행하고 원치 않으시면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3시간 동안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보고 유죄 인정하라는 건가요? 저는 검사 측의 유죄 인정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마빈 씨, 그냥 재생 목록을 틀죠.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장난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 말에 끼어들지 말고 판사님 말씀도 방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평평한 지구론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평평한 지구론자가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저는 인내심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에게 변호사가 없다는 게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혐의들로 인해 당신이 수감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말만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변호할 절대적인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변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변호사를 구해드릴까요? 제가 직접 변호하는 것은 제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취임 선서를 위반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헌법에 따라 당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저는 조언이 아니라 법적 의도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변호인을 지정해 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변호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건 형사 사건입니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죠. 그래서 키넌은 스스로를 변호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법원의 관할권 또는 관할권 부재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 읽어봅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녀에게 지금 좋은 합의를 제안받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형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헌법이 법원에 2가지 형사 관할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간수법에 따른 형사 관할권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 제1조 파랑 17절에 따른 해양법 또는 군사재판소 관할권입니다. 법원은 2 관할권 중 어느 관할권에서 저를 재판하려 하나요? 이것은 미시간주 법률에 따른 법률상 관할권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들 중 어느 것도 아니며 사람들이 자주 주장하는 이상한 해상법 조항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시간주 의회에서 승인한 형사 관할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정 기록에 법원이 저에 대해 법률상 관할권 하에 형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저를 의아하게 만드네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법률상 관할권 하에서의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고 헌법에도 그런 관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법률상 관할권 하에서의 민사소송 규칙이 어디에 공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격, 원인, 관할권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다면 저는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공정한 변론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공표된 절차 규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미시간주의 형사법령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방금 전에 제가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당신이 직접 변호를 하길 원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술서나 보석정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곳에서의 행동은 정말로 말도 안 될 정도로 터무니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마빈 씨는 당신에게 그런 선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법적 근거를 주장하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이와 관련해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화이트 피전 경찰관들이 몇 시간째 초과 근무 중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첫 번째 사항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당신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일의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렸고 두 번째로 당신이 변호사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시지만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위법 행위로 인해 구금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유능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마빈 씨의 경범죄 인정 제안을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을 아직 다 못했어요. 제발요. 알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에 따라 당신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것이 직무선서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적 의도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변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를 현명하게 변호하기 위해서는 이 법원이 어떤 관할권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습법 관할권 하에 민사소송 절차 규정은 교수위원회나 부사출판소에서의 민사소송 절차 규정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멈춰. 우리 이거 이미 얘기했잖아. 이건 민사소송 절차가 아니야. 수정헌법 제6조는 저에게 적용되는 관할권을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게 뭔지 이미 말해줬잖아.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알겠어. 그만해. 한 번만 더 방해하면 내가 당신을 법정 모독으로 판단해서 감옥에 보내버릴 겁니다. 제발요. 알겠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우리는 내일 오후 3시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법정을 모독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바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은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정헌법 제6조상 권리인사시간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하룻밤 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 바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아니요. 당신은 24시간 동안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건 알지만 분명히 그럴 만한 짓을 했어요. 이걸 계속하겠습니다. 제발 제가 끝까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내일 3시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법정을 더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말씀을 끊지 마세요. 당신이 제시한 법률 인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경찰관과 가세요. 더는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나가세요. 이 문제는 내일 3시에 다루겠습니다. 일어나서 저를 보세요. 그녀의 면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그것들을 가져다 줄 거예요. 모든 서류는 그에게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빈 씨, 내일 3시에 무슨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일 다시 시도해봐요. 정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겠어요? 이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겠습니다. 그들은 아직 재판을 안 받았어요. 공정한 재판.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키너는 법정 모독 혐의로 밤새 감옥에 있어야 해요. 그녀의 아들도 법정에 있었고 어머니를 도우려는 듯해요. 그게 다예요. 끝났어요. 네. 우리는 끝났어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그녀가 법정 모독을 하려던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고 자신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녀에겐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심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으로 90일간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오후 3시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일로 그녀에게 조언한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빈 씨가 그녀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좋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점을 계속 논쟁하려 합니다. 그 기록이나 혐의가 여전히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제가 마틴 씨와 이야기한다면 그 선택권이 아직 있습니다. 제 말은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은 그녀의 변호사로서 대표할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는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는 마빈 씨는 이 일이 끝나기를 원해요. 저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키너는 다시 미들턴 판사 앞에 서고 이번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키런 씨는 이전에 변호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 당시 그녀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어제는 검사 데이빗 마빈이 이 자리에 있었고 증언을 할 준비가 된 경찰관 1명 이상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자 마빈 씨가 유죄 인정 조건의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키는 양. 검사는 법정에 있을 수 없었지만 전날 그가 제안한 합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들러서 자신의 합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에게 확인해 줬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저항 또는 방해 시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범죄 혐의와 면허 정지 상태 운전 혐의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키넌 양과 대화했고 그녀가 법정 모독죄라고 판단해 구치소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따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지원을 원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키는 양,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같은 우려와 망설임이 있으시군요.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Some things, 제 면허가 정지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인디애나에서 면허를 다시 복구해줬다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그는 혐의를 기각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그게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그에게 보여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는 당신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여기서부터요.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 드릴 수 있고 추가 심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변호사 지정은 원치 않지만 변호사 조력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신 것이 분명했고 그로 인해 법정 모독으로 하루 동안 구금되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건을 2주 뒤로 연기하여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선택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면 2주가 주어지고 오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오늘 마빈 씨가 제시한 경범죄 유죄 인정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저는 7월 5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오늘로부터 2주 뒤 오후입니다. 보통은 화요일이지만 그날은 공휴일입니다. 7월 5일 오후 1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 카운티 교도소에 머물면서 기다려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요. 당신은 $10,000, 1만원 현금 또는 보증 형태의 보석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문 채취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문 채취에 동의하시면 바로 교도소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거기서 2주 동안 있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을 지정해 드릴까요? 네, 만약에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해 주신다면
국선 변호사요. 네, 알겠어요. 여기 당신의 아들이에요. 좋아요. 변호인을 지정하겠습니다. 그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변호사와 상의할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를 포함한 입건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석방되지 않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아무튼요. 그 사람들이 저를 입건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좋아요. 사진은 끝났고 이제 지문 채취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아직 지문 채취를 해야 해요. 그리고 하실지 말지는 직접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해야죠. 알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키너는 이번에는 적어도 교훈을 얻은 것 같네요. 이제 법정에서의 큰 순간들을 다루는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기상천외한 재판 피고인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피고인 한 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렐 브룩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스콘신 워키슈에서 SUV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돌진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6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의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브룩스는 자신을 직접 변호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 상자들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정말 많아요. 좋게 말해도 그 정도예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살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재판 3일째, 브룩스가 자신의 행동을 사과해 제니퍼대로 판사와 다소 화기애애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저의 사과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재판 중에 있었던 저의 행동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재판부께서 지금 상황이 매우 감정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판 전체 상황뿐만 아니라요. 여기 계신 가족분들도 재판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하고 저희 가족과 저 자신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매우 감정적입니다. 하지만 제 행동을 변명하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보다 더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예의와 품위가 법정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는 법정 절차와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재판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배심원단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성인이며 다 큰 자식들도 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저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에게 당신이 아직 기록상 입증하지 못한 사물관할에 대해 물었을 때와 똑같군요. 그런데도 제가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제발요, 그만하세요.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제리가 나옵니다. 배심원단 들어오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브룩스는 배심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로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배심원들에게 불공정합니다. 그들도 모든 걸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당신이 배심원에게 진실을 숨기며 재판을 조작하는 걸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브룩스 씨, 제발 그만하세요. 아니요, 제발요. 당신은 방해가 되고 있어요. 당신은 무례하게 굴고 있어요. 당신은 항상 누군가가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할 때 방해한다고 말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이봐요, 그만해요. 당신은 원래 그래야죠. 계속해서 방해하면 법정에 출석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법과 사실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리노이대 앨런 사건인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당신이 만들어낸 네 번째 선택지는 법에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모두 퇴장해 주세요. 미스터 브룩스는 법정에서 퇴장 조치됩니다.
그는 옆 법정에서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재판장 다르 판사는 브룩스가 방해하지 않게 여러 번 별도 법정으로 옮겼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음소거 상태입니다. 아니요. 배심원들은 무효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음소거 상태입니다. 네, 브룩스가 셔츠를 벗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증거 상자로 요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카메라에 보이려고 팔을 흔들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을 수 있게 헤드폰을 쓰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법정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을 때도 그는 계속해서 판사에게 무례하게 도전했습니다. 좋아요. 배심원단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또 꺼내면 저는 절차를 중단하고 당신을 다음 법정으로 옮길 것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 말 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판사님. 그게 흥분되시나요? 필요한 사항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배심원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당신이 반복적으로 방해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합니다. 어제만 해도 17번이나 방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린 15분의 기회는 포함하지 않은 횟수입니다. 좋아요. 주로 관련 없거나 근거 없는 비난과 법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요청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저는 어제 정말 인내심 있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거짓말에 대한 증거를 아직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당신이 그게 법이라고 믿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브룩스! 그가 변호하려 했음에도 데럴 브룩스는 76개 모든 혐의, 1급 고의살인 6건을 포함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배심원단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단 몇 시간만 심의했으며 다로 판사는 브룩스에게 6번의 종신형과 추가로 70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판사로 재직한 11년 동안 악과 마주한 경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때때로 정말 여러 번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악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에 물든 마음을 치료할 약이나 치료법은 없습니다. 아동 트라우마, 양극성 장애,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또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까지. 이런 것들이 다릴 브룩스가 오늘 여기서 선고받을 범행을 저지르게 한 원인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요. 이 법원은 다릴 브룩스가 옳고 그름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며 단지 자신의 양심을 무시하기로 선택했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노와 경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악의 길을 선택합니다. 저는 미스터 브룩스가 그런 분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로서 저는 당신의 가족,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키운 아들, 그리고 당신의 할머니가 알던 손자 말이에요. 그분들이 당신 인생에 가진 희망과 꿈이요. 그 희망과 꿈은 이제 사라졌고 아마도 그분들이 아들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정신질환을 탓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나쁜 동기 때문에 정말 나쁜 일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구독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MBC 피콕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시려면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해주시고 뉴스네이션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시간 밤 11시에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